오늘 스트레이트는 윤두창의 세금 정책을 직격하며 그 꼼수를 적나라하게 때렸습니다. 주요 내용 보고 드립니다. 2024년에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 한국거래소를 찾은 윤석열이 전격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야가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도입한 금융소득세제가 시작도 하기 전에 사장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아가 감세 선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까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새해 민생 토론회에서 쏟아진 감세 정책만 15개였는데 대부분 부유층과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두창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정과 기회의 사다리를 강조한 점을 MBC는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56조 원이라는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감세 정책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이 혜택을 보면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산층도 혜택을 보고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입니다. 그러나 이미 2015년 IMF는 낙수 효과는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국가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하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마구잡이로 선심성 감세 정책을 내놓는 감세 포퓰리즘이 등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패급이라 보도를 안 하면서 숨기고 있죠. 그런데 외신은 다릅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신뢰도 1위인 언론이 김건희를 두고 국정농단을 언급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이제 취재 방향이나 이런 기사를 보면요. 네. 한국에서는 디올백 자체를 수수한 것이 뇌물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아니라 예. 디올백은 손가락이라는 거죠. 지금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은 국정농단이라는 겁니다. 최재형 목사님 멘트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뉴욕타임스뿐만 아니라 가디언 이런 데서도 그런 것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네. 지금 내가 밝히고 싶은 것은 백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런 국정 관여가 드러나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인터뷰 내용. 단순하게 디올백 수수로 네. 그것에 대한 뇌물 혐의나 김영란법 위반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미국 언론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온 걸 봤을 때 미국이 윤석열 정권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생각도 제가 드네요. 미국이 버린다고까지 확대 해석하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근데 관심을 갖고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한국이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의 네. 정치인들이나 당국에서는 이런 걸 알고 있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충격적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상황들이 결국 쌓이면서 이제 민심의 심판으로 이어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주에 이 건으로 더 민심이 격노할 것 같은데 관련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독일 가시려면 이제 눈치 없는 남편이 나와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싹 해줘야 됩니다. 우리 여사가 사실 당했다. 던지기를 당해가지고 졸지에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가만히 있는데 누가 던지고 갔다. 요거를 KBS랑 대담을 통해서 정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들 딴에는 그걸 통해서 한번 싹 정리하고 2월에 순방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정리가 되겠니?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신년 방화회견이다. 불 지르고 갑니까? 불 지르고 갑니다. 속 터지게 만들 거거든 분명히. 나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장인 때부터 그냥 아는 분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아버지 친구라 그래가지고 당했다. 7일에 녹화본이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 8일부터 설 연휴 시작이거든. 사람들이 이제 환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설 지나면 이제 독일 가요.